이제 혼자만 인정하신 이유는 뭡니까? 죄송합니다. 네,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아직 윗선에 대한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검찰이 과연 수사할 능력이 있느냐, 수사할 의지가 있느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 커지고 있고요. 정치권의 특검 논의는 도대체 어떻게 되고 있느냐 전혀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미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5명에 대한 첫 정식 재판이 어제 있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많은 언론들이 크게 보도했는데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SBS의 박창근 법조팀 기자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박창근 기자, 어제 재판 과정에서 김만배 씨의 변호인이 네. 한 이야기가 상당한 관심을 받은 것 같아요. 어떤 얘기였던가요? 이제 김만배 씨 측 변호인이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대장동 재판에서 쟁점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정영학 회계사가 설계를 해서 이걸 김만배 씨, 유동규 씨를 거쳐서 정민용 씨에게 실행하게 했다는 7개 독소 조항이 지금 가장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1번 조항과 5번 조항의 경우에는 이게 화천대유를 제외한 다른 컨소시엄들의 참여를 막으면서 이익 대부분을 화천대유에게 몰아주도록 하는 이런 조항인 건데 네. 어제 그 김만배 씨 측 변호인이 이 7개 조항 자체가 사실은 이재명 성남시 당시 그 방침에 따른 거다, 지침에 따른 거다 이런 발언을 해서 상당히 파장이 있었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그 변호인이 쓴 이야기를 정확하게 우리가 좀 설명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이재명 당시 시장이 지시한 방침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까? 당시 법정 발언에서는 예. 뭐 이재명 시장이 예. 내지는 이렇게 좀 말을 아다르고 예. 어다르다고 표현이 좀 그런 식으로 됐었는데 나중에는 이게 이재명 시장이 직접 지시한 건 아니고 당시 성남시의 공식 지침에 따른 거라고 변호인이 입장을 정정해서 내게 됐습니다. 변호인이 정정했어요? 그렇습니다. 변호인이 정정했다. 지금 나오는 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안정적인 사업 위해서 시에 지시했던 방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왜 제가 이걸 질문하느냐 하면 변호사님, 어제 저 발언이 상당한 논란이 되고 이재명 시장이 지시했다 이렇게 기사가 나가니까 민주당에서 이거 우리가 언론중재 신청하겠다. 이거는 이재명 시장이 사적으로 지시한 게 아니라 성남시의 공식 방침이었다. 이것과 이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결국 변호인이 민주당의 저 해명에 맞춰서 다시 설명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뭐 사실은 기본적으로 성남시의 방침을 정하는 거는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이 지시하면 내용에 따라서 방침이 정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크게 법률적으로는 의미가 다르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왜 그러면 저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했을까라고 본다면은 결국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흐름이 말 그대로 이 배임이라는 거의 원래 주범은 원칙적으로 성남도계공의 관계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배임의 주체가 되는 거고 이 수익을 얻은 사람들은 여기를 공범 관계가 된다는 구조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이로 인해서 이익을 얻은 사람들이 성남시가 내려보내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민간사업 관련된 방침들을 설계해서 오히려 제공을 했다. 어떻게 보면 거래의 상대방이라고 하는 사람들인데요. 이런 문제점을 봤을 때는 이거는 성남도시개발공사에게 손해를 입히고 이들에게 이익을 입히는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게 이제 공사실 핵심인데 이 내용을 하면서 사실은 당시에 이재명 시장 이름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은 마치 성남시의 방침이 그냥 그렇게 정해져서 따랐다는 그 취지를 떠나가지고 이러한 이 화천대유 이 사람들과 이재명 시장이 일종의 같이 이 부분에서 논의를 하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이 화천대유를 통해 가지고 방침이 정해진 것처럼 오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 쪽에서도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설명하고자 했던 가장 핵심은 이재명 당시 시장의 사적 지시가 아닌 이재명 시장이 사적으로 지시한 것이 아니라 당시 성남시의 공식 방침이었다. 거기에 그렇습니다. 따른 거다. 그렇게 얘기한 거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남시의 공식 방침 어제 재판에서 말이죠. 박창근 기자. 네. 그러면 성남시의 그 방침에 따라서 화천대유나 이런 데가 저렇게 천문학적인 수익을 얻었다. 결과적으로 어제 발언이 그렇게 요약이 되는 겁니까? 그게 이제 정영학 씨를 제외한 나머지 4명의 피고인의 일관된 주장이고요. 우리가 공모한 사실도 없고 절차적으로도 법적으로도 뭐 하자나 문제가 없었다. 이런 주장을 계속 되풀이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한 게 없고 이게 다 성남시의 지침에 따른 거다. 지침에 따랐다라고 직접 표현하진 않았지만 성남시 방침에 비추어 봤을 때 잘못된 점은 없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방어를 했던 거죠. 그 정영학 씨만 태도가 달랐어요? 나머지 4명은 다 혐의를 부인했는데 정영학 씨는 인정했다는 겁니까? 정영학 회계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검찰 수사 초기 단계부터 녹취록을 여러 개를 이제 검찰에 제출을 하면서 수사에 엄청 협조를 한 거죠. 협조적인 태도를 보여왔고 기본 재판 과정에서도 계속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다. 어제는 모두 인정한다. 이런 식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영학 회계사는 왜 그런 걸까요? 네, 정영학 회계사는 사실은 지금까지 제보를 했다라는 거는 이 사실의 범죄 사실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을 이미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이라도 이 수사에 협조를 하고 관련된 내용을 하는 것이 소위 양형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유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일 겁니다. 지금 핵심적인 부분들은 결국 그렇습니다. 이 내용이 성남시가 방침을 세워가지고 그 내용대로 진행이 되는데 결과적으로 되돌아보니까 엄청난 수익을 거둔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의혹이 제기가 됐다가 처음에는 이게 그런 것인가 했는데 보니까 정영학 회계사 등 당시 화천대유의 핵심적인 인물들이 어떻게 성남시가 이 방침을 세울지를 세워가지고 자신들한테 유리하게 설계를 하고 원래는 상대방이어야 하는데 그 내용을 그대로 입력해가지고 방침화하고 그럼으로써 결과적으로 이 수익을 거뒀다라는 것들이 지금 공소 사실의 핵심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 내용을 직접 담당한 어떻게 보면은 주된 설계자로서 자기가 그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화천대유나 이제 나머지 유동규 본부장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반대로 아니다 이거는 그냥 정상적인 방침이었다라는 것인데 결국은 이제 이 입장 차이보다 저희들이 주목해야 하는 거는 그 7가지 방침 중에서 특히나 성남시는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추가적인 수익을 요구할 수 없다. 이런 조항이 상식적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최고의 이익을 위해서 있을 만한 조항인지 아니면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런 조항들이 들어가는 것 자체가 공사한테는 손해를 입히고 오히려 화천대유 쪽에는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닌지 이 부분을 밝히는 게 결국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진상 부실장인가요? 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아직 소환조사 일정도 못 잡고 있다. 뭐 선대 일정 때문에 바쁘다 그러니까는 못 잡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한 수사 의지가 제대로 실현이 못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결국 2단계로 나눠집니다. 지금 화천대유에서 이야기하는 거, 화천대유와 관련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사업 전체가 아무런 문제가 없고 배임도 없고 문제도 없다라고 한다면은 어찌 보면 정 실장의 소환이 불필요할 수도 있죠. 하지만 검찰은 이 부분들이 배임 혐의고 700억대 뇌물이 약속이 됐고 배임 수천억 대의 배임이라고 생각해서 기소를 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의문을 제기하는 거는 유동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이러한 정권을 행사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결정할 수 있었을 것인가. 유동규 혼자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시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은 시 차원의 방침을 누가 결정을 하고 어떻게 내려오게 된 것인지 그리고 유동규가 당시에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직무대행을 맡게 된 경위는 무엇인지에 대한 수사가 사실 이미 수개월 전이라도 이루어졌어야 하는 것인데 사실 그게 완전히 중단된 상태이고요. 이제 관련된 이제 구체적인 혐의점에 대한 정진상 실장에 대한 혐의점에 대해서는 이미 시효도 거의 다 임박한 상태이기 때문에 다음 달이면 뭐 시효가 끝난다고요?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사실상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매우 의문인 상황입니다. 박창욱 기자, 검찰은 지금 뭐라고 그러고 있어요? 정진상 부실장 소환 조사에 대해서? 지금 일정을 뭐 여러 차례 잡았다, 연기됐다 이런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최근에 그 유한기 전 본부장이 숨진 사건이 좀 타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원래 이 정진상 부실장이 주로 혐의를 받던 게 유한기 전 본부장을 통해서 황무성 전 성남도계공 사장의 사퇴를 종용했다. 그렇죠. 이런 혐의를 계속 받고 있었는데 이런 수사를 계속하려면 유한기 전 본부장의 진술이 결정적인 증거가 될 텐데 아무래도 중간에 안 좋은 일이 고인 숨지는 일이 있다 보니까 수사에 큰 차질을 빚는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검찰이 보통 이런 뭐 참고인이든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에 대한 조사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 가령 일정이 안 된다고 계속 만약에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뭐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도 있는 것인데 이거 어떻습니까? 이걸 수사 의지가 아까 없다 이렇게도 얼핏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뭐 손중성 검사 사안이랑 비교해 보면 사실은 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는 사안이라 볼 수도 있죠. 그렇죠. 손준성 검사도 결국은 응하지 않으니까 체포영장을 청구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나 시효가 임박한 상황에서는 그리고 이 사건에 관한 국민적 의혹이 있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확인을 해야 하고요. 물론 이제 저희가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함부로 이제 혐의를 예단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적어도 국민적인 관심이 이제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인물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 인물의 혐의점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분들이 연이어서 두 분이나 돌아가신 이런 상황이 펼쳐지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지금 이제 이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시효가 임박해서 제대로 된 수사가 없이 이 부분을 마무리하게 된다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결국은 정진상 실장이나 이 성남시 관련된 거를 떠나 가지고 결국은 이 부분에 있어서 공수사실에 대한 어떤 제대로 된 공소 유지나 입증이 어려워진다면은 이 계약 전체는 유효가 되고요. 이로 인해서 얻은 기존의 수익과 앞으로의 수익도 확정적으로 유효가 됩니다. 1조 원대 넘는 수익들을 그대로 가져가고 끝나는 거죠. 완벽하고 문제없는 사건으로 끝날 것입니다. 나머지 앞으로에 있는 이런 민관 합동 개발에 있어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해도 된다. 이렇게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굉장히 중요한 이정표를 잘못된 이정표를 보여주는 그런 사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정진상 씨 소환 조사 못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정의당도 어제 논평을 내서 검찰이 정진상 씨 특급 대우하고 있다. 버티면 뭉개겠다는 속내가 보인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두 분과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징어 게임을 상징하는 노래가 나오고 있네요. 정재일 씨가 작곡한 음악이 나가고 있는데 배우 오영수 씨가 58년 동안 연기 외길을 걸었습니다. 대학로에서 이름이 잘 알려지지도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58년 동안 연기라는 길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골든글로브상, 나무조연상 수상 소식을 기자로부터 전해 듣고 나 자신에게 너도 괜찮은 놈이야 라고 얘기해주고 싶다. 생애 처음으로 이런 수상 소감을 밝혀서 또 많은 분들로부터 찬사를 받았는데 말이죠. 오영수 씨에 대해서 지금 많은 국민들이 박수를 보내는 이유는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자신이 좋아하고 자신이 해낼 수 있는 그 연기에 대한 꿈과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한계를 걸었다는 것, 그리고 그 집념이 마침내 보상을 받았다는 것, 바로 여기에 박수를 보내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오영수 씨 다시 한번 축하 인사드리면서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